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 다 까먹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서 나중에 황당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마성의 변호,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고소를 당하신 분들 외에 아직은 아무런 큰일이 나지 않은 분들, 그 중에서도 나는 앞으로도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연애 라이프를 이어나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성인 남성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4가지 방법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보기 귀찮은 분들은 제발 첫 번째 방법까지만이라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원나잇을 하던 뭘 하던 애초에 억울한 성범죄 고소 자체를 당하지 않는 방법들, 예방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걸 불송치나 무죄로 막냐 못 막냐에 앞서서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일단 말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성범죄. 내가 이런 걸로 전과자가 돼버린 건 아닐까, 혹시라도 이렇게 고소당한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건 아닐까, 억울하게 고소당하더라도 유죄 판결 나온 경우도 정말 많다는데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 5만 가지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진술 증거만으로도 혐의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는 게 안전해 보여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요새 성범죄 관련 합의금 시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건 내가 억울하니 진짜 잘못했니 마니를 떠나서 아예 당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일상에서 이런 리스크를 무조건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일 힘줘서 하고 싶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안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변호사로 성범죄 피고소 사건 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요새는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분들도 변호사 상담을 다 받기 때문에 우선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던 카톡을 하든 해서 먼저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너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억지로 했어? 심지어는 막 무슨 고소장에 쓸 내용을 미리 준비하듯이 구체적으로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어제 내가 모텔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들어가서 술만 먹는다고 스킨십은 안 한다고 했지, 근데 왜 들어가서는 내 허벅지 만지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옷 속에 손 넣고 결국 억지로 성관계하고 한 거야?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순진한 남성분들은 여기서 자기가 이런 행위를 안 한 경우에도 단지 당황해서 또는 어떻게든 상대를 달래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사과를 하고 봅니다. 근데 사과를 한다고 상황이 무마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강력한 혐의 인정의 근거로 활용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걸 사후적으로 설명한 게 절대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사건의 난이도를 비약적으로 치솟게 만들 뿐더러 결국 극복이 안 되고 이 사과를 근거로 유죄 판결까지 나온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 다 까먹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서 나중에 황당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 섣불리 사과 먼저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진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범죄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과 썸이든 원나잇이든 뭐가 됐든 일단 관계가 생겼으면 무조건 아름다운 이별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제가 수많은 성범죄 고소건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요, 여성분들이 무리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중에 상당수는 이 여성분이 뭔가 열이 받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분이 법적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도덕적으로라던가 그냥 상식적인 남녀관계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봐도 이건 좀 여성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는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무고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상처를 안 주고 무고도 안 당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로는 기혼자, 남자친구 있는 사람인 걸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마시고요. 상대가 먼저 알아서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임자가 있는 사람인 건 아닌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돈을 뜯을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또 상당수의 경우에는 앞선 두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내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들켰을 때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범죄 당한 거야 라고 변명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유부녀인데, 제가 남자친구와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데, 결혼 준비 중인데 뭐하러 저 사람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겠어요. 이거 피의자나 피고인이 저를 헐뜯고 자기 혐의를 감추기 위해 하는 거짓말입니다 라는 식으로요. 이런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미쳐버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자 있는 분들과는 절대로 아무 일도 벌이셔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임자 있는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더라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분과의 만남 시에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니냐, 증거능력 인정되는 거 맞냐,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하세요. 꼭 성관계 전후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전후 맥락이 다 녹음돼 있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요긴한 방법인데 사실 제가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도 이걸 스스로 알고 실제로 해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딱 한 분 봤습니다.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녹음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상대의 고소 의지 자체를 꺾었기 때문에 이분이나 상대방이나 피차 불필요한 시간이나 에너지 낭비 없이 고소가 되기 전에 상황을 조기에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애초에 억울한 성범죄 고소 자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예방책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